뭐 하는 거야? 명상? 그냥 눈 감고 쉬고 있다. 가지고 온 책은 늘 두던 곳에 두고 갈게.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으니. 잠깐, 어? 넌 뒷골목 몇 구 출신이었어? 17구였어. 무난한 곳이었지. 네가 자라오던 뒷골목도 지옥이었어? 아무리 끔찍한 곳이라 해도 사람 사는 곳이지. 그리고 사람 사는 곳은 어디든 지옥이고. 그래, 결국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거지. 뒷골목도 뒷골목 나름이기 마련이고. 난 언제나 누군가를 지키는 싸움만 해왔어. 그리고 완벽하게 지켜낸 적은 드물어. 담배 한 대 필래? 고맙지만 됐어. 담배는 예전에 끊었거든. 그래? 보기와는 다르네. 어릴 적 내가 살았던 뒷골목은 늘 이웃이 바뀌었어. 근본이 선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나름 잘 대해줬던 어른들은 자고 일어나면 없어져 있거나 팔다리가 잘린 채 길거리에 뒹굴고 있었지. 뒷골목이라도 매일 그런 개판이기엔 힘든데. 역시 악명 높은 23구답군. 조직 간의 영역 다툼과 숙청이 절정일 때였지. 지금 엘사 둥지 안에서처럼 말이야. 용케 살아남았어. 내노라 하는 해결사들도 꺼리던 뒷골목 중 하나인데. 피냄새가 덜한 다른 뒷골목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 나에게는 그곳이 전부였거든. 그저 살아남기 위한 방법만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지. 23구는 사육제나 웃는 얼굴들조차 애들 장난으로 보일 정도였으니.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찾았지. 곁에 있는 자들을 지켜낼 방법을.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알 수 있어. 뒷골목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되게 소박하고 직설적이지. 일상에서 가까운 단어를 쓰기 마련이야. 특별한 단어를 새로 만들어 사용하지 않아. 그들에게는 일상이기에 주변의 말을 쓰지.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의 본래 의미보다도 더 와닿을 일이 많으니까. 엄지와 검지 같은 5손가락이나 청소부들이 대표적인 예시려나. 뒷골목 사람들이 붙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돈과 힘이야. 살아남기 위한 힘 이상의 가치를 추구할 여력이 없는 거지.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 힘을 쥔다 해도 그 힘은 자신보다 아래로 향할 뿐이었어. 뒷골목의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되지 못한 가해자야. 처음에 칼리라는 7살 정도 되는 꼬맹이가 있었어. 그리고 그 아이의 첫 기억은 눈앞에 피와 내장이 뒤섞인 골목 구석에서 울고 있던 거였지. 친구라고 할 사람은 전혀 없었어. 곁에 있어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야.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은 청소부들에게 어디론가 끌려가거나 장난감 취급받았으니까 어린아이는 그저 숨죽여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 칼리가 13살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운이 좋았던 거야. 하지만 그 운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 칼리는 관찰하고 계속 관찰했어.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칼리는 20살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어. 나름의 전략을 지닌 채 말이야. 마침내 해결사가 되었지.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한정적이었으니까. 다행히 조직으로 빠지거나 그러진 않았군. 아이는 그들과 똑같이 되지 않겠다 다짐했거든. 칼리라는 해결사가 막 시작한 일은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었지. 자라온 환경 덕분인지 적성에 맞았어. 나도 그랬는데 말이지. 해결사가 되어서 어느 정도 힘을 갖추니 같은 맨션의 이웃들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 워낙 위험한 골목이었으니까. 칼리가 살던 곳은 그동안 신세지던 맨션 이웃인 션 아저씨, 그리고 그 위층에 살던 구스 언니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어. 두 이웃은 어린 시절부터 칼리에게 마실 거나 먹을 것을 나눠주곤 했거든. 몇 안 되게 오래 봐온 사람이었고 나름 가족 같다고 생각했지. 그런 션 아저씨와 구스 언니가 너무 고마워서 돈을 나눠줬어. 기특한 아이였구만. 그런데
그들이 한 달 넘게 돈을 받아가며 칼리한테 보답해준 일이 뭔지 알아? 뭐 흐름상 좋은 꼴을 본 건 아니겠지. 맨션의 주민들과 작동해서 칼리가 자는 새에 집에 들어와 몸을 묶고 금고를 찾더군. 뭔지 알아. 칼리한테 더 큰 돈이 있을 거라 생각했나 보네. 맞아. 기어코 그 짓을 저지른 거지. 칼리는 믿을 수가 없었어. 모르는 새에 두 팔과 두 다리가 묶여 있어서 놀란 게 아니야. 바로 눈앞에 추잡한 욕망 덩어리들이 기어다니고 있어서야. 어제까지만 해도 안부를 묻는 사이였는데. 그리고 그 이웃들은 누구보다 상실의 아픔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 칼리가 가져다 준 돈이 그들에게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랐을 뿐인데, 힘이 생긴 만큼 그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전형적이구만. 전형적이야. 바보같이 칼리는 두 눈 뜬 채 당한 건 아니겠지? 그래, 칼리는 그들 생각보다 강한 아이였으니까 언제라도 묶여있는 밧줄 따위는 힘으로 풀 수 있었지만 기다렸어. 이 모든 게 착각이나 장난이면 좋겠다며. 하지만 그들이 태연하게 내뱉는 추잡한 말들, 목돈 쥐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그건 꿈도 착각도 뭣도 아닌 현실이었지. 그래서 그 개자식들은 다 죽었어? 내가 더 화나네. 맞아, 다 죽였지. 그리고 칼리는 눈물을 흘렸어. 이웃들의 피를 뒤덮은 채로. 칼리가 지켜왔던 이웃들도 결국 힘을 얻으면 손바닥 뒤집듯 다른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둘렀지. 누군가를 지켜낸다 해도 반복할 뿐이었던 거야. 맞아. 그래서인지 동정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하곤 해. 나도 해결사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무엇이 옳은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 넌 어떤 해결사였는데? 나름 이성적으로 사리분별해가며 일을 처리하는 깔끔한 해결사였지. 그래서인지 평판은 썩 괜찮았고. 그렇게 평판 좋던 해결사가 고급 해결사가 되었고? 맞아. 세상 일이란 게 참 모르는 거야. 그 칼리가 어엿하게 자라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앞뒤 안 가리고 깽판 치던 때가 있었어.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적도 많이 만들었지. 아직도 그 잔향이 가시지가 않아. 역시 너도 이런저런 일이 있었네. 그런 얼굴이야. 칼리는 완전히 내가 아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어. 그래 보여. 넌 확실히 여러 해결사들과 달라. 올고자.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잘 연다. 푹 쉬라고 칼리. 까지 재밌으셨나요? 고달픈 인생의 마무리를 마음껏 웃어준다면 행복하게 잠이 들 수 있겠죠. 혹시 아십니까? 쇼를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애청자분께는 직접 공연장에 방문할 기회가 올지 함께 공연에 선다면 무척이나 기쁠 겁니다. 그렇죠?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웃음을 드리러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머리에 못 박고 꽃 터지는 밤 보내세요. 아직도 신경 쓰고 있어? 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당연하지 않아? 이제 그런 고나리질은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어쩔 수 없잖아. 실수한 건 우리 측이 맞고. 하지만 생각해봐. 그 수많은 화면 중에서 단 하나, 정말 구석에 있던 감시 카메라 화면. 그 중에서도 제일 끝자락 어둠의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그걸 두 눈으로 다 쫓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곳까지 산책오자고 한 거야? 뭐 생각 정리도 할 겸. 게다가 우리 부서에서 흡연자는 너밖에 없잖아. 그리고 길을 잃었고? 전국을 찌르기는
말 돌려도 5년지기 친구라면 다 알고 있지 않겠어? 좋게 생각하자. 길은 가다 보면 나오겠지. 그리고 이렇게 탁 트인 곳까지 온 건 오랜만이니까. 눈앞에 보이는 건 순 나무뿐이지만 누구 때문에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네, 죄송합니다. 대체 뭐야?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된 길도 아니고. 밤이라 어둡잖아. 길을 잘못 보고 들어온 걸 수도 있지. 아, 몰라. 1시간 후면 정기점검 시간도 끝날 텐데 제 시간에 자리를 못 지키게 생겼어. 끼케야 잘리기밖에 더 하겠어. 농담이라도 살벌한 소리 하지 마. 에마, 너야 여기서 목이 날아가도 돈 걱정 안 하겠지만 난 다르다고. 아니다. 아까 과장놈 뿔난 거 봤지? 그 정도로 화가 났다면 이미 자르려고 서류를 준비해뒀을지도 모르겠네. 내 자리 따위 이미 없을 수도 있고. 못하면 나에게 말하라니까. 네 꿈도 이룰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잖아. 너는 그런 화면이나 뚫어져라 봐야 하는 일보다 더 잘하는 게 있잖아. 쟤는 예. 아주 눈물나게 고맙지만 부자들 인형놀이에 끼고 싶진 않네요. 그리고 꿈 접은 지가 언제... 뭐야? 갑자기 멈춰서고. 위험하잖아. 노아, 저기 저거 천막 같지 않아? 뭐? 그렇네. 산속에 누가 캠프라도 왔나? 그렇다면 사람이 살고 있을지도 몰라. 한번 가보자. 불안한데. 정말 갈 거야? 혹시 알아? 우리에게 친절히 길을 안내해 줄지. 우와, 정말 넓다. 조금 허름해도 멀리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근사한데? 책에서 본 적 있는데 뭐라고 하더라? 서커... 너라! 새로 오신 손님들인가요? 쇼는 방금 막 끝난 참일터인데요. 당신... 뭐야? 이곳의 주인이라면 죄송해요. 길을 물을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이런, 곤란하게 되었군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죠. 이곳은 피리내 나는 도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8시의 서커스랍니다. 풍속명은 넘기겠습니다. 제 이름은 그닥 중요하지 않지요. 이름을 밝히며 자기를 소개하는 시대는 이제 구닥다리라는 겁니다. 서로의 손목향이라도 맡아볼까요? 거절할게요. 에마, 아무래도 이상한 곳 같아. 어서 나가자. 에공, 제가 그렇게 무서우셨나요? 걱정은 마십시오. 이래봬도 모두의 혀를 레몬에 비비고 싶어하는 광대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저분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와, 이것 봐, 노아. 어둡긴 하지만 신기한 게 많이 보여. 커다란 공이랑 다양한 악기들, 사자랑 코끼리도 있네. 그리고 또 정말이네. 서커스장을 직접 보는 건 처음이야. 이런 서커스장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책에서 읽었는데. 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원하신다면 특별히 현장 학습의 기회를 드리죠. 마침 저도 너무 답답했거든요. 끝까지 알 수 없는 말이나 하고. 노아, 날이 어두워서 길도 안 보이고. 됐어. 난 어차피 잘릴 운명이니 뒤는 네가 책임져라. 농담도. 보기 좋은 우정이군요. 그럼 천천히 들어오시죠. 발밑 조심하고요. 배고픈 꽃이 확 물어버리는 수가 있답니다. 꽃이 뭘 물어? 이 친구는 사자씨입니다. 이곳에서 제일 가는 힘을 자랑하죠. 겉은 차갑고 날카로워 보이지만 속은 마치 모피를 덮은 마냥 따뜻 말랑한 사자랍니다. 실제로 사자씨 뱃속 이용 후기는 별점이 꽤 높다고요. 이 사자는 이빨이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뭉툭하네. 무슨 소리야, 노아? 아무리 봐도 찔리면 피가 날 것 같이 뾰족한 이빨인데. 혹시 많이 피곤한 거야? 어두워서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별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안 들지만 코끼리 씨, 단원 중 제일 큰 소리를 낼 수 있죠. 정말이지. 시도 때도 없이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탓에 입에 사탕을 물려줄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소음 문제로 신고당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곳은 외딴 곳인데 신고당할 리가 없... 바보 같은 소리. 개미 씨가 들으면 섭섭하겠어요. 이 밑에는 거대한 개미굴이 있다고요. 그 밖에 이너 씨, 육각꽃갈모자 씨, 칼날 씨 등 많은 단원들이 있답니다. 특히 이너 씨는 바다를 무서워해서 저희 단원에 들어왔답니다. 땅에 있는 것을 정말 다행으로 여기지 뭡니까? 보통 인어는 바다나 물속에 있다고들 하던데. 어휴, 이래서 머리에 식은 밥이 든 사람은 기본 상식 중에 상식일 텐데요. 바다에 있으면 물고기 밥이 되기 쉬운 걸 모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어는 물고기... 헛소리! 물고기들은 원래 물고기를 먹고 산단 말이에요. 답지 않게 흥분했네요. 어디까지 이야기했었죠? 레몬 광대 씨, 이런 멋있는 단원들은 처음 봐요. 뭔가 특별해요. 제 마음속에 그렇게 남는 것 같아요. 설마 이 정신 나간 곳이 마음에 든다는 개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런 섭섭한 소리 하지 마, 노아. 이렇게나 환상적인 곳인걸?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웃음을 줄 수 있다잖아. 서커스라니. 나도 한번 보고 싶다. 됐어. 이런 미친 곳. 있을 거면 너 혼자 있어. 흔치 않은 기회인데.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세요? 네? 아니, 그게... 그냥 쇼가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거 참 아쉽군요. 다들 제 말과 행동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죠. 그런 제 곁에 남아있어 준 것은 제 비밀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적의 속 젤리빈을 꺼내 먹는 인어, 키가 너무나도 커서 하늘의 구름을 마시고 사는 햄스터, 저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노력했던 저의 정성을 갸륵히 여겨 햇님은 제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귓속말해 주었습니다. 바로 제 비밀 친구들과 뛰놀 수 있게 해주겠다는 머리가 탁 터지는 소원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서커스 단원들과 즐겁게 쇼를 하며 꿈을 이룬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행복... 꿈? 그런 저희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서커스를 함께 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어? 당연하죠. 순간순간이 아마 짜릿한 후추 맛으로 가득할 거예요. 어차피 이번에 실수한 건으로 제 이사에서도 잘릴 텐데 다시 뒷골목으로 돌아가기도 싫고, 다행히 잘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 지옥 같은 곳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난 그저 더 높은 곳에서 세상과 하늘을 바라보고 싶었을 뿐이야. 어차피 내 꿈 따위 밑바닥에 있는 이상 이룰 수 없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기껏 발버둥 쳐 올라온 곳에서 지루하기 짝이 없는 화면이나 보고 있다가 잘리는 꼴이라니. 노아...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뭐? 정말 끝까지 나를 놀리네. 매번 돈. 돈으로 해결해주겠다고 하지. 돈을 주면 전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애초에 잘난 삶 놔두고 왜 나를 따라 그런 거지 같은 부서로 왔어? 아니다. 이제 됐어. 거기 광대, 나를 단원으로 맞이해줘. 해고공,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 않네요. 그런 못된 놈물 친구와 함께 있다면 저희 단원이 될 수 없답니다. 그래, 제가 못난 이 친구와 작별 인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눈을 뜨면 어느새 우리는 친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드디어 눈을 뜨셨군요. 하도 안 일어나시길래 닭다리를 코앞에 놓아드려야 하나 걱정했답니다. 세상이 너무 많아. 뭐야,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많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관찰력이 좋고 호기심이 많은 당신에게, 그리고 누구보다 다양한 세상을 높은 곳에서 보고 싶었던 당신에게, 바닥의 개미부터 천장의 거미까지 눈맞춤 할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입단 선물인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에마는 어디 있어? 걱정 마, 노아.
네가 어디 있는지 볼 수는 없어도 계속 네 곁에 있었어. 드디어 물질이 아닌 나로서 너를 도울 수 있게 되었네. 맞아. 나는 네 말대로 온실 속 화초같이 자라서 아는 게 많이 없어. 눈에 담아도 그대로 흘러갈 뿐. 내가 너를 높여줄게. 너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걸 눈에 담을 수 있을 거야. 선물이 마음에 드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다만 두 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 사실 얼마 전 악당들이 저희 서커스 천막 안으로 쳐들어오더니 제 친구들을 홀라당 먹어버렸답니다. 가엾은 하마씨와 곰돌이씨. 저는 너무 슬퍼서 입꼬리가 소시지 3개 정도로 내려가 있었답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 때문에 제 크고 훌륭한 궁전이 무너져 버렸다고요. 그거 심하네요. 누가 그런 짓을 했나요? 그들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들이 도서관이라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저와 단원들의 환상적인 서커스는 여태껏 실패해 본 적이 없는데 어쩐 일인지 그들의 마음은 흔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알고 싶어요. 어째서? 아니지. 어째서 그들이 저의 재롱에도 꽃 터지지 않으셨는지 궁금하답니다. 그들의 책을 읽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함께 소금을 털어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재미있는 서커스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불안하지만 그 방법이 적혀 있다면 더욱더 성대한 서커스를 열 수 있겠지. 정말 들어가도 괜찮을까? 어쩜 이리 상냥할 수가. 역시 제 눈은 틀리지 않았답니다. 무사히 돌아오신다면 파티라도 열어드려야겠네요. 구름 한 조각 동동 띄운 바다 칵테일과 사자갈기 칠리 튀김은 정말 별미거든요. 기대되네. 에마, 갈까? 네가 원한다면. 휴, 준비할 게 많아졌어요. 우선 두 분을 위해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상을 차려야겠네요. 서커스를 함께할 단원분들도 모집해야 하고 이나 씨 비늘갈기 연습에 그리고 또 어머! 누가 이렇게 무례할까요? 여기는 어디지? 분명 난 도서관 안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설마 새로운 광대분이신가요? 아니면 저희의 쇼를 보고 싶어서? 아니, 나는 뭐든 간에 좋습니다. 광대님을 위한 작은 공연 정도야 누워서 식은껌 씹기죠. 이것은 8시의 서커! 꽃자루를 잃어버린 도시 사람들에게 최고의 냄새를 풍겨주는 곳이죠. 뭐? 8시에 서커스? 오스카가 필립을 어디로 보내나 싶었는데 하필 떨어져도 저런 곳에 떨어졌구만. 저 미친 광대가 또 무슨 짓을 할지 궁금한걸. 조금 더 보여주지. 참 애매한 곳에서 끊긴단 말이야. 이번에 들어오는 손님은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잖아? 초대장은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니까 너무 불평하지 마. 맞는 말이네. 그건 그렇다 치고 키 큰 녀석과 눈이 4개 달린 녀석이라 어느 쪽이든 화려하지만 정상은 아니군. 도움을 받아야만 높이 설 수 있는 사람. 잘 모르겠네. 뭐 부잣집 자식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지 않겠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다고 한들 돈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노력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정말 천원인 극소수를 제외하면 거의 그런 경우가 많지. 그럼 네 말대로 돈을 받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내던가? 그건 사람마다 달라. 마지막까지 남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 돈 밝히고 친구 사귄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섭섭한 감정이 들기도 하지.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준다는 건 기쁜 일이지만 분함과 함께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분하다니 어떤 점이?
상대방은 이렇게 흔쾌히 건네줄 수 있는 돈인데 나는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돈에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거. 더군다나 그 삶에 자신의 친구까지 끌어들인 게 괴롭지 않겠어? 상대방은 도움을 주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게 아니었을까? 뭐가 어떻든 듣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런 거야. 그렇구나. 그런데 저 녀석들은 저런 꼴이 되어서도 이루고 싶을 만큼 간절했나 보지? 세상은 넓고 이상한 놈들은 많구만. 도피처를 찾는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 화려한 옷 속에 감춰져 있을 흉측한 몸뚱이를 생각하니 구역질이 날 것 같네. 괜한 호기심은 접어두는 게 좋아. 지금은 접대에 집중하도록 해. 나 제대로 걷고 있는 거 맞아? 아직 도서관에 도착하려면 멀었나? 아니, 바로 앞에 있어. 혹시 모르니까 천천히 걸어가도록 해. 괴물들이 득실된다더니 생각보다 조용하고 깔끔한데? 우리 서커스장만큼은 아니지만 분명 크고 멋있는 곳인 것 같아. 천장이 느껴지지 않거든. 환영합니다, 손님. 저는 도서관의 관장이자 사서 엔젤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그렇게 크게 외치시지 않아도 잘 들립니다. 저 사람 바로 아래에 있어. 그리고 바로 옆에서 들어야 하는 내 생각도 좀 해주라고. 키가 커지면 작은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할 것 같아서. 엔젤라, 이번에 책을 무사히 다 얻는다면 저희 공연에 초대하도록 할게요. 분명 책에는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방법이 적혀 있을 거니까. 지금 차갑게 쏘아보는 너도 웃게 할 수 있겠지. 꼭 행복하게 해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네. 말씀은 감사합니다. 부디 당신의 책을 찾을 수 있기를.